자, 두 번째, 실무수행평가. 주식회사 바른시계의 3249이다.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여러분이 요거는 지금 계속 읽었잖아요. 왜 읽어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의 이렇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1번 갑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론부터 풀지 마세요. 실기부터 푸세요. 실기부터 푸시고 시간이 되면 이론을 푸셔야 돼요. 왜? 배점이 서로 달라요. 이론은 30점 또는 지금 이제 배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론 30, 실기 70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의 배점이 더 많다 보니까 실기를 풀고 나서 이론을 푸시고 이론을 만약에 다 못 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봐서 찌꾸러져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 아니면은 찌꾸러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네. 주관식 아니에요. 이론은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좀 비슷한 거 그냥 이렇게 찍고 나오세요. 그러면 그 중에 또 나오니까 은비님 것도 올라왔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시간은 1시간 내에 실무와 이론을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연습할 때는 50분으로 시간을 맞춰놓고 연습을 하셔서 몇 개나 입력을 하고 이론은 몇 개 못 푸는지 체크하시고 그런 다음에 조금 속도가 붙으면 40분 타임을 걸어놓고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입력을 비대면으로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긴장하게 돼요. 긴장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40분을 세팅해 놓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가 붙어요. 네. 그러다 보면 시험 볼 때 조금 긴장하더라도 입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문제가 되겠네요. 초지아트고요. 자, 거래처, 주식회사 초지아트. 이거 저기랑 비슷하다, 진짜. 이거 풀어드리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공인회계사에서 그 모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드릴게요. 몇 회를 볼까? 태웅수산도 비슷하고 46회 풀어드릴게요. 자, 교재 435페이지 오세요. (435) 자, 이거 풀어드릴게요. 이거. 49회서부터 47회까지는 저기랑 비슷해요. 모의고사랑. 왜냐면 공인회계사에서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공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모르는 부분은 그 답지 보면서 이렇게 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좀 풀어드릴게요. 네. 자, 한라식품 3546입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에요. 지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니까 지금 하나은행과 거래를 개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개설하고 보통예금 통장을 발급받았다. 금융기관 하나은행 계좌번호 일반 계좌개설점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자, 입력해야 되는 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아이고. 자, 여기. 그리고 통장 발급이 있는데 여기 계좌 개설일이 있고요. 계좌 개설점이 있습니다. 자, 얘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프로그램에 오셔서 자, 회사 코드 바꾸겠습니다. 46회 한라식품으로 바꿔주세요. 자, 로그인. 그리고 회계 탭에 거래처 등록.
자, 금융기관으로 오시고요. 여기에 98004로 하래요. 그럼 98004 하나은행입니다. 엔터. 계좌번호는 위에 있는 계좌번호 치는 거예요. 515 다시 123001 다시 12422 그리고 구분은 일반이래요. 그래서 일반 반드시 동그라미 하셔야 되고요. 자, 계좌 개설점을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은행 선택하세요. 하나은행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로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금 종류는 기업 자유예금 보통예금이래요. 자, 기업 자유예금 기업 자유예금 그리고 보통예금은 여기입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는 보통이고 1번은 당자고 2번은 기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저기 0번. 자, 금자 없어졌죠? 엔터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셔야 금자가 살아 있습니다. 자, 회원님 거 들어왔고 기업 자유예금 보통 됐죠? 그리고 뭐 여기다 그냥 보통예금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이렇게 가로 열고 보통예금 이렇게 있는 대로 다 쳐주셔도 돼요. 근데 원래는 이 보통예금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안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입니다. 계좌 개설일. 계좌 개설일은 2022년 03월 04일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왜? 문제에 계좌 개설점이 있었어요. 개설일이.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타만 안 나도록 하셔서 그냥 넣으라는 거 다 넣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입니다. 전기 제4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 전체 메뉴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 자, 위에부터 보시면 됩니다. 현금 900, 당자예금 1억 1970, 보통예금 3억 9,361만 1,800원, 정기예금 1,500, 단기 매매증권 300, 외상매입출금 1억 3,500, 대손충당금 135만원, 받으러움 1,500, 미수금 251만 5천원, 상품 1,300, 장기대여금 8,000, 굵은 글씨는 안 하고요. 가는 글씨만 보시면 돼요. 즉 계정 과목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이 1,000만 원이 있죠. 근데 지금 건물 없습니다. 그럼 여기 맨 밑에다가 건물 1,00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회 버튼 누르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장기대여금 밑에 건물 있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 4,650, 감가상각누계 2,100, 18,000원, 비품 1,940, 감가상각누계액이 876만 8,800원, 외상매입금 3,767만원, 지급보험 2,690, 미지급금 2,250, 예수금 293만원, 장기차입금 5,000, 자본금 6억, 6억인데 6억 5천이잖아요. 예, 6억으로 수정합니다. 2월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4,859만 원. 맞죠?
자,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위에 있었어요. 아,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있네요.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못됐나? 자, 되셨죠?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차 차익이 뜨지도 않고 수정할 거 다 수정했어요. 자, 다음.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문제입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취득하는 자산에 있어 계정 과목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19번 정부보조금을 등록, 차감, 관계코드도 노래어, 대체적용을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의 전체 메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219번에다 누래요. 그러면 219번 이렇게 치세요. 아, 이거 279번이네. 219번. 그러면 이렇게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정부 보조금이라고 치세요. 정부 보조금. 엔터. 구분은 차감입니다. 자, 얘는 차감 4번 선택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사용은 0. 관계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관계 코드가 212번이래요. 그럼 212번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12번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대체적효가 있네요. 자, 대체적효에다가 1번. 정부 보조금 자산 차감. 정부 보조금 자산 차감. 이렇게 넣어주래요. 그러면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했습니다. 자, 문제 2번. 거래 자료 입력. 첫 번째.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인데 KS넛의 날짜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거래 날짜 여기 있네요. 2월 11일. 금액은 5만 원. 자, 자료 2. 보통예금 노명은행 거래 내역이고요. 2월 11일 마음서적에서 5만 원을 했네요. 자, 자료 설명. 고객 대기실에 사용할 잡지를 구입하고 받은 체크카드 영수증이다. 어이구 중요합니다. 체크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농협은행 거래 내역이다.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여러분,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것만큼만 사용하는 거죠. 일반 신용카드랑 달라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대변에 미지급금이 아니라 통장에서 바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반 전표 여셔서 2월 11일 차변에 고객 대기실에 사용할 잡지죠. 자, 잡지 뭘로 하면 돼요? 도서인쇄비. 그렇죠. 도서인쇄비. 자, 도서인쇄비 800번째. 금액은 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왜?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농협. 5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는 거예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체크카드를 사용을 해서 바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재 438페이지. 약속어음 수치거래. 자, 전자어음인데 한라식품이고 홀릭식품 430만 원짜리고요. 2월 19일이고 만기는 4월 19일입니다. 자, 자료 설명 갈게요. 2월 19일 주식회사 홀릭식품에 대한 상품 판매 외상대금을 밑줄. 상품 판매 외상대금 뭐예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얘기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줄여서 쓸게요. 네. 전자어음으로 수취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랬으니까 F3키를 이용해서 어음 번호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자, 프로그램 날짜는 2월 19일입니다. 19일 오세요. 자, 차변에 받으러옴 거래처 코드는 홀릭식품 F3 자, F3키가 없다. 그러면 일단 금액 먼저 치세요. 430만 원 이렇게 치시고 나서 여기 기능 모음에 자금 관리 누르시면 돼요. 금액이 안 쳐지면 얘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지워볼게요. 자, 아유, 빵원. 아이, 지우고 다시. 금액이 안 지워지니까. 자, 차변에 받으러움 해서 홀릭. 이렇게 해갖고 F3키를 몰라서 기능 모음을 열잖아요. 얘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금액을 먼저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을 치고 나서 커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열으면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르세요. 그러면 밑에가 보이고요. 자, 어음은 보관. 처음에 받으면 보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음 종류는 얘가 왜 안 없어질까요? 좀 더 올릴까요? 네. 얘가 왜 안 없어지죠? 자, 어음 종류 보세요. 1번이 약속어음 일반이고 2번이 약속어음 상장 3번이 당좌 이거 당좌 수표예요. 4번은 가계 수표 5번은 기타 6번이 전자어음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6번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6번 안 그러면 번호가 중간에 잘립니다. 입력하실 때 자, 번호 넣을게요. 004 2022 0219 123 456 789 엔터 입력하고는 엔터를 친다라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그러네. 네, 잠깐만요. 뭐가 저기 됐나? 제대로 했는데. 네. 자, 그리고 요 수치 구분은 자수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홀리식품이 우리 회사한테 직접 발행해 줬어요. 이렇게 되면 자수예요. 그런데 여기 귀하가 다른 회사다. 그러면 타수입니다. 즉 양도받은 거예요. 배서 양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발행했기 때문에 자수. 그래서 우리도 자수라고 넣는 겁니다. 자, 발행일은 홀릭식품이고요. 발행일은 2월 19일이고 만기는 지급기일이 만기죠. 그래서 2022년 04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지급은행은 F2 눌러서 자, 여기는 F2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국민은행 강남입니다. 강남 지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강남만 치셔도 되고요. 왜? 지점명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되시고 엔터. 그러면 상단에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 상태 그리고 만기일이 이렇게 돌출됩니다. 자, 대변에 어이구 뭐예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분리식품 10001, 그리고 그냥 엔터 하세요. 43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갑니다. 신용카드 매입 자료에 대한 거래 입력. 삼성카드고요. 날짜는 2월 23일. 그리고 휘발유네요. 합계 금액은 66,000원. 1,000원 주유소네요. 자,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 2,500cc 5인승. 일단 8인승 이하. 자, 그리고 1,000cc 이상이죠.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요 6,000원을 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유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 전표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즉 불공제 사유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반 전표에 2월 23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오시고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66,000원입니다. 대변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그래서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카드사, 삼성카드. 66,000원 이렇게 분기해 주셔야 돼요. 차와 관련된 비용은 다 차량 유지비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기타 일반 거래인데 자료일은 건강보험료 영수증이에요.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178,440원. 그리고 3월 10일까지. 두 번째 자료.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인데 3월 10날 178,44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료 설명.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 기한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 즉, 누가 낸 거예요? 종업원이 낸 겁니다. 자, 직원이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금이죠. 예수금.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놨을 거예요.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했어요. 자, 회사가 부담한 거는 건강보험료죠. 그래서 얘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부담한 거는 복리후생비.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0일. 차변에 예수금. 금액은 178,440원을 나눠야 되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178,440원 나누기 2. 그러면 89,220원이죠. 적용 눌러보시면
89,220원 이렇게 숫자 올라가요. 자, 같은 변이니까 엔터. 이번에는 복리후생비 800번대 89,220원. 자,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178,44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5번. 영수증이네요. 자, 뭐냐? 유니폼 드라이 한 거네. 3만원. 3만원까지는 일반 영수증 쓰셔도 돼요. 3월 20날, 여기 찾는 날 결제를 했대요. 자, 그래서 3월 20, 직원들이 업무 시 착용할 유니폼을 세탁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그러니까 세탁비, 이런 거를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는 회사도 있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어디에 뭐, 딱, 뭐에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썼다. 그럼 복리후생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수수료 비용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표. 3월 20.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쓸게요. 자, 1번 출금. 수수료 비용. 수수라고 두 글자 치시고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오세요. 자, 800번대 수수료 비용. 금액은 3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대변에 현금.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 다음 6번. 기타 일반 거래인데 차력, 김재철의 사망신고서. 3월 25일 주식회사 고도식품 김재철 대표의 사망으로 상품 외상 매출 대금 전액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자, 거래처 대표가 사망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상 대금 못 받겠죠? 그래서 대손 처리한답니다. 이때 대손 처리할 때 반드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평가 문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외상 매출분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며 대손세 공제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즉, 원래는 외상 매출금 안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고려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처리할게요. 그럼 고도식품의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 거래처 원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거래처 원장 3월 25일로 조회하시고요. 왜?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날짜입니다. 자, 108번 외상 매출금 고도식품 갔더니 1,000만 원이나 되네요. 그죠? 자, 컨트롤 C 보셨어요? 자,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3월 25일입니다.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먼저 내보내겠습니다. 고도식품. 컨트롤 V. 아까 1,000만 원 복사해 갖고 온 거 있었죠? 그래서 1,000만 원 컨트롤 V에서 대변에 내보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열겠습니다. 전체 메뉴. 합계잔액시산표 클릭. 3월 25일자입니다. 31일자로 하시면 안 돼요. 아, 요거는 전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떴습니다. 예,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자, 3월 25일 대손충당금 잔액은 135만 원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C.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외상매출금 108번이니까 109번 쓸 거죠. 자, 차변에 109번 쓰겠습니다. 컨트롤 V. 135만 원 썼고요. 자, 같은 변, 차변에 나머지 대손상각비로 정리합니다. 대손상각비 835번인가 그럴 거예요. 네, 835번이네요. 자, 대손상각비 865만 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면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 처리하는데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먼저 갖다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갈게요. 문제 3, 부가가치세. 거래 명세서가 있고, 자, 대전무역이죠. 날짜는 1월 2일. 발사믹 식초와 유산균 식품. 입금액이 있네요. 34만 원. 미수액이 있네요. 자, 미수액. 자료 설명 가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즉 34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네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 거래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그랬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먼저 가겠습니다. 1월 2일. 전체 메뉴. 열려있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럼 모두 닫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월 2일. 11번 과세. 복수거래키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상단에 복수거래키 클릭. 발사믹 10초. 엔터. 수량은 200개. 만원. 이번에는 유산균 식품. 엔터. 100개. 14,000원. 이렇게 했죠. 확인. 그러면 여기 발사믹 식초 외라고 됐고 340에 34만 원. 대전무역. 대전무역.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니까 빈 공간으로 두셔야죠. 자, 엔터. 현금과 외상이 있습니다. 3번 혼합. 대변에 상품 매출 340, 차변에 현금 먼저 가죠. 자, 현금 얼마 받았어요? 34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340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네. 여기 색깔이. 네. 자, 되셨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전체 메뉴, 부가가치세 2,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1월 2일로 조회해 주시고요. 체크, 전자 발행, 확인, 발행, 체크,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확인, 여기 꼭 확인한다 라는 거 요거 꼭 확인하세요. 확인,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조회, 전자, 발행, 확인. 순서예요, 순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기에는 현금과 외상매출금 했어요. 자, 두 번째. 매입 거래네요. 카드 매출 전표고 일단 우리 카드를 써야 되는 것만 이렇게 항상 문제를 읽으시면 줄을 그세요. 네. 그리고 날짜는 1월 11일. 금액은 16만 5천. 합계 금액 쓰는 이유 있죠? 자, 대구 호텔이에요. 거래처는 대구 호텔. 영업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자, 언제? 출장지에서 썼어요. 자, 출장지에서 쓰면 뭘로 정리해요? 여비교통비. 그렇죠. 네, 여비교통비로 정리할 겁니다. 1월 11일로 오세요. 자, 1월 11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받았죠? 57번. 여기 매입의 카과 57번. 카드는 우리 카드입니다. 품명은 숙박비, 뭐 출장비 그렇게 쓰셔도 돼요. 네, 근데 숙박비라고 쓰셔야죠. 여기 뭐 쳐야 돼요? 그렇죠. 합계금액 16만 5천 원 쳐주십시오. 거래처는 대구호텔. 분계는 4번 카드. 자, 그러면 미지급금에 우리 카드가 걸리실 거고요. 상품은 여비교통비로 바꾸시면 되죠. 여비교통비 800원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속도가 좀 나실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분계의 계정 과목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요것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세요. 3번. 매출거래고, 계산서네요. 자, 아이사랑 주식회사에 언제? 2월 4일 날. 그리고 월간 건강하자. 합계 금액만 있고 아무것도 없네요. 자, 밑으로 갑니다.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럼 상품 매출 나와야 돼요.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통장으로 돈 받았군요. 보통예금 들어오면 되겠죠? 자, 단 본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됐습니다.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2월 4일자로 오세요. 2월 4일. 상품을 판매했는데 면세 상품이죠. 그리고 계산서 발급해 줬어요. 그러면 몇 번? 13번 면세. 맞습니다. 13번 면세. 월간 건강하자. 엔터. 수량은 50개. 18,000원. 아이 사랑. 전자 계산서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 3번 혼합. 자, 대변의 상품 매출이고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금액은 90만 원. 그리고 다시 열어서 그렇죠. 금융거래처. 어느 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보통. 이렇게 걸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해 안 걸어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보통 예금 90만 원 치면 이렇게 화면이 딱 바뀌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시 열어서 금융거래처 꼭 걸어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4번 매출거래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자, 한라식품 우리 회사가 폼생 외식에 발급해줬습니다. 언제? 2월 10날. 마이너스 10개, 100개. 자료 설명 갈게요. 2월 10일입니다. 거래일은. 1월 30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반품되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오세요. 2월 10일. 발급해줬으니까 11번 과세. 품명은 석유, 건강식품, 석류, 석유래요. 큰일 날 뻔했네. 석류, 건강식품. 발음을 잘 못하나 봐요, 제가. 마이너스 100. 단가는 5,000. 그러면 50만 원 반품 받았네요. 거래처는 폼생 외식. 전자 수정세금 계산서죠? 자,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2번 외상.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마이너스 55만 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5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5번 매입거래 전자세금 계산서 스타전자의 일단 거래처는 스타전자고요. 작성일자, 거래일자가 되겠죠. 2월 23일 노트북 외상 미수금으로 됐네요. 자료 설명 가겠습니다. 면세사업 업무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본 거래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날짜는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 과세 물품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면세 사업에 사용된다 그랬죠? 불공입니다. 54번 불공. 자, 불공제 사유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선택. 노트북. 엔터. 수량은 하나. 230. 스타. 전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외상거래입니다. 3번. 상품이 아니라 그렇죠. 비품이죠. 비품. 업무에 사용할 거니까 비품. 비품을 사는데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그렇죠. 미지급금.
253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자, 6번. 매출 거래네요. 우리 카드고요. 날짜는 3월 21일. 카드니까 그렇죠. 합계금액. 우리 회사가 발행했네요. 매출이네. 자, 아이성장식품을 개인 김예원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매출채권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랬으니까 이 아이성장식품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월 21일, 3월 21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했죠? 자, 17번 카과입니다. 매출입니다. 신용카드는 우리카드. 아이성장식품. 아이성장식품. 엔터. 수량은 모르겠고요. 네. 공급가액은 합계금액 치셔야죠. 77만 원 이렇게 쳐주세요. 그럼 70만 원과 7만 원 쪼개지고요. 김예원. 4번. 카드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랬더니 차변의 외상매출금에 우리카드 걸렸고요. 대변의 상품매출, 부가세 예수금 걸렸습니다. 만약에 4번 카드를 쳤는데 얘가 미수금이다. 그러면 외상 눌러갔고요. 여기 우리카드 여기만 걸어주십시오.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보통예금 농협은행 서대문세무서 246만 1,000원. 7월 25일 날. 오, 이건 납부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냥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6월 30일 전표를 확인하신 후 하셔도 됩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6월 30일 여세요. 전체 메뉴 일반전표 6월 30 그랬더니 미지급 세금에 서대문 세무서 걸었고요. 금액은 246만 1,000원입니다. 자, 컨트롤 C. 금액 컨트롤 C 해주세요. 7월 25일자 일반 전표 열어주시고요. 자, 7월 25일 차변에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죠. 자, 서대문 세무서 걸어주시고 컨트롤 V 그러면 246만 1,000원 들어왔을 거예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어느 은행? 농협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246만 1,000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납부분개했어요. 네. 그러니까 6월 30날은 부가세 정리분개 해놓은 거고 정리분개 해놓은 거를 7월 25일 날 납부분개를 해봤습니다. 우리 정리분개도 해봤고 이번엔 납부분개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골고루 다 해봐서 다행이에요. 네. 자, 이번엔 결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결산을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소모품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로 나왔네요. 자, 결산. 1번. 결산 정리사항 수정결산인데 구입한 소모품 중 결산일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200만 원이다. 구입 시 뭘로 했어요? 자산 처리했대요. 구입 시 자산 처리했다라는 것은 어떤 계정을 쓴 거냐면 소모품 계정을 쓴 겁니다. 소모품 계정을 사용한 거예요. 아이고, 너무 내려갔나? 네, 소모품 계정을 썼습니다. 자, 이 소모품 계정을 썼던 거를 미사용액이 200만 원이래요. 그럼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셔서 소모품 계정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미사용액을 빼서 사용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계잔액시산표 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여셔야 돼요. 왜? 결산일이잖아요. 31일로 여시고 여기 소모품이 600만 원이죠. 자, 600만 원 계산기 열어서 얼마 빼요? 사용하지 않은 것 200만 원 뺍니다. 그럼 얼마만큼? 400만 원만큼 소모품 B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 사변에 12월 31일 날짜 고쳐야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12월 31일 사변에 소모품 B 즉 사용한 것만큼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만 원 대변에 소모품 그만큼 줄여주셔야 돼요. 소모품 172번으로 되어 있네요. 네, 4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산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액만큼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하면 반대로 미사용액만큼 자산 처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의 소모품비 400, 대변의 소모품 400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주식회사 한라식품의 결산 시 단기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부채 단기 설정액 1200만 원, 건물 감가상각비 300만 원.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결산 정리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단기 설정액이 1200만 원이래요. 올해 설정할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추계액으로 나왔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는지 보고 그 잔액을 빼고 설정액을 설정하는 건데 얘는 설정액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 자, 상품 매출원가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은 어디에다 입력하는 거냐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짝 내리세요. 너무 확 내리지 마시고 살짝 내리시면 여기 두 번째 퇴직급여 1200만이 있습니다.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얼마? 1200만 원. 여러분 여기입니다. 두 번째 퇴직급여 1200만이에요.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 있었죠? 자, 감가상각비 건물란에 300만 원.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1200만 원과 300만 원 입력했으니까 전표 추가. 네,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조회를 하면 이렇게 퇴직급여와 감가상각비가 들어온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는 회계 정보 분석 갑니다. 총 계정 원장 조회 문제인데 4월 한 달 동안 보통 예금 출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보통 예금 출금액은 대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차변 금액이고요. 자, 총계정 원장 열어봅시다. 전체 메뉴, 총계정 원장, 여기 있네. 자, 보통 예금이니까 레프트 눌러서 보통 4월 달이니까 커저를 4월에다 놓고 대변 금액이라 그랬죠? 1620만 원이 답이네요. 답 몇 번? 2번. 네. 그래서 출금액은 대변 금액이다. 자, 두 번째, 매입 매출장 갑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7월부터 9월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관련 공급대가, 즉 부가세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된 합계금액을 얘기해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매입 매출장입니다. 여기입니다.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죠. 자, 7월 1일부터 9월 30까지 조여주시고 구분은 열어보세요. 매출입니다. 매출. 발생한 신용카드 관련 공급 대가니까 매출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은 카과. 원래 카과, 카면, 카형 다열어야 되는데 FAT 1급에서는 카면, 카형은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과만 보셔도 돼요. 카과.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7월, 8월이죠? 분계계를 보셔야 됩니다. 61만 원이네요. 답은 61만 원. 합계금액, 즉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공급 대가니까 61만 원.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